안녕하십니까. TK정형외과 김태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My Application of Injection and then Surgical Indication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강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하루에 아마 평균 20분 이상 주사를 놔드리고 또 매일 수술을 하기 때문에 늘 수술을 언제 할 거냐, 주사를 어떻게 놔드릴 거냐 이런 게 고민하는 사안이라서 이 주제를 의뢰를 받고 스스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세 가지 꼭지로 먼저 의학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한번 좀 짚고요. 그 다음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의학적 사실들이 병원 경영면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어느 경우에 수술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우리가 돌보는 환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안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LG화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노비안이 그 효율성과 안전성이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다 하는 내용으로 이 시노비온 비스코 서플리멘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작동하는 기전은 여러 가지 이런 관절에 기본적으로 이런 윤활 역할을 하고 또 완충 역할도 하고 진통 효과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관절 연골뿐만이 아니라 뼈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증상도 좋게 하고 관절도 보호하고 그래서 결국은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나와 있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기존 거에 비해서 크로스링크드 타입은 시노비언이 거기에 들어가죠. 그것들이 기존의 넌리니어, 리니어 타입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다 하는 것이 이런 시스테매틱 리뷰를 통해서 밝혀졌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조직학적 소견으로 봐서도 이런 크로스링크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쓰면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조직학적 소견이 더 좋다 이런 연구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크로스링크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그런 크로스링킹을 시키는 가교제라는 거를 쓰는데 이 가교제의 종류가 뭐고 어떻게 작용하고 양을 얼마나 넣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쭉 체인처럼 돼 있는데 그 체인 사이에 브릿지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탄성이 좋고 이런 윤활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시노비온으로 만드는 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노비안이라는 뜻은 시노비아, 그래서 활액막이라는 뜻이죠. 활액이 편안하다, 편안할 안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회 투여 제제로 개발이 됐고 가교를 BDD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사용되고 있는 가교제가 BDD인데 이것이 사용을 하면 다른 가교제에 비해서 안전하고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주사 놓을 때 이게 점탄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주사 놓는 게 3회 제제에 비해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주사 놓는 것이 수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특수하게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주사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 주사 놓는 것도 수월하고 또 유리를 사용할 때 깨지는 그런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 3상 연구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RCT 스터디 또 반복되는 한 번 놓고 6개월 후에 다시 주사를 놨더니 그 효과가 좋다는 것이 대단히 다기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 학술지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PMS라고 그러죠. 제품이 승인된 다음에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증례에서
그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이 약 3% 정도, 그리고 주사 부위 통증은 2.5%, 굉장히 안전한 약이죠. 또 효과 면에서 봐서 주사를 맞고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이 80%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면 3개월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42%. 이거는 수술이 아닌 약이나 주사로 이 정도가 좋아졌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입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 이게 이제 인젝션을 놓을 때 양이 많고 점탄성이 높기 때문에 주사 맞을 때 조금 더 아프다, 주사 부위가 괜찮으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근 2,000예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주사를 어떻게 어느 부위로 놓는 것이 가장 주사 부위 반응이 적으냐를 보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놓는 위치는 라테랄 미드 파텔라, 아마 누워가지고 파텔라 중앙 부위에서 조인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시노비움 멤브레인이나 시노비얼 티슈를 자극하지 않고 관절 내에 직접 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그 포탈을 사용하시고, 또 실제로 그 경우에 그런 주사 부위 이상 반응도 2.7%로 제일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이 가만히 앉은 자세에서 우리 관절경 수술할 때 쓰는 엔테로라테랄 포탈 42%인데 주사 부위 이상 반응이 6.7%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슈프라파텔라 라테랄 포탈이 약 10% 정도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런 시노비아는 굉장히 순도가 높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사용을 하고 가교제를 안전하고 좋은 것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지속 효과도 좋고 또 주사 놓을 때 시린지가 파손되는 그런 위험한 부작용을 낮췄고 효과와 안전성이 3상, PMS 또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통해서 입증된 좋은 치료 제제로 회사에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2017년에 그 UCSF의 닥터 필리가 이런 개원이들을 위한 강의에서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메니스커스 퇴원대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NEJM에 소개된 4편의 논문을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닥터 필리가 소개한 내용을 여기서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디제너러티브 메니스커스 테어는 기본적으로 다치지 않고 시작이 되고 나이로는 50세에서 75세, 그리고 급성기 어큐트 테어에 비해서 붓기도 좀 덜하고 통증도 좀 덜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절경을 보면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퇴행성에 의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젊은 사람들한테 다쳐서 생기는 트라우매틱 메니스커스 테어하고는 그 유전자 발현부터 다르다. 그 얘기는 질병이 그 다음 진행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30, 40대 이전에서 보는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연골판 파열의 치료와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2년 그리고 2007년에 NEJM 임팩트 팩터가 50점이 넘죠. 여기에 논문이 하나가 실리면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이 바뀔 정도로 심각한 저널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정형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뭐를 했냐면 보훈병원 같은 데에 입원해 있는 연세가 드신 환자분들 대상으로 관절경 수술을 한 경우와 쉐임 서저리 수술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를 봤더니 전혀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이건 경우가 다르다, 수술이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캐나다의 코클리 등이 같은 연구를 해서 마찬가지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에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핀란드에서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동일한 연구입니다.
쉔 서저리와 메니스커스 수술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차이가 없고, 그거를 조금 더 상세히 봤더니 심지어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지만 가령 럭킹, 잠깅 증상 아니면 이런 기빙웨이, 위압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술해 주면 나아진다. 이렇게 우리 의사들이 믿고 있잖아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차이가 없다.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NEJM에 실린 연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연골판 파열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원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릎을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이 연골판 파열에 대한 나이 드신 중년 이후의 환자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고 관절경 수술과 물리치료를 비교를 했더니 여기서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술하기 전에 워맥 피지컬 펑션 스코어가 저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수술을 한 경우와 물리치료만 한 경우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처음에는 물리치료했다가 나중에 수술을 해도 그 결과가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편의 연구에 의하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연골판 파열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고, 하더라도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한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만 이거와는 별개 없이 연골판 파열 양상이 조금 방사형 파열이라든가 양동이 손잡이형 또는 뿌리에서 뽑히는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치료 효과가 좋다 하는 것이 다른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2018년에 이런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15개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대략 짚어보면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자기 스스로 하는 가령 근력 강화, 에어로빅 치료, 그 다음에 운동 치료, 체중 감소 이런 게 중요하다. 침은 권장되지 않는다. 물리치료 특정한 거는 말할 수가 없다. 도수치료 권장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다. 근거가 없다. 보조기 하는지 안 하는지 권유할 수 없다. 밑창, 신발 밑창 도움된다고 말할 수 없다. 연골 영양제 추천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소염 진통제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타이레놀, 마약, 이런 폐치류 등은 권장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소 애매하게 얘기를 해놨죠. 8번째는 스테로이드 인젝션 권장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하이알루닉 애시드 요거 권장하지 않는다. PRP 그로스 팩터 권장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 주사기로 물 씻어주는 거 권장할 수 없다. 라비지나 데브리망도 권장할 수 없다. 파샬 매니섹토미 권장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도움이 되는 경우에 절골술은 할 수 있다. 새로 나온 그 무릎 안에 플로팅 디바이스 넣는 거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명한 거는 없고 다들 뭔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하라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어요. 미국에 개원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쭉 물어봤어요. AOS 가이드라인이 선생님들이 치료하고 있는 내용하고 맞느냐 그랬더니 많은 수가 맞지 않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2기, 3기인 경우에 인트라아티큘라 하이로닉 애시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AOS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권유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요거에 대한 활발한 근거를 만들어주면 가이드라인은 에비던스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